안녕하세요. 베네딕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바이브 코딩을 넘어서서 이제 에이전틱 코딩으로라는 주제로 오늘 한 1시간 정도 발표를 진행할 베네딕트고요. 그래서 사실 요새 이제 바이브 코딩 정말 핫하잖아요. 올해 이제 2월, 3월부터 해가지고 정말 핫한데 저희 이제 카카오에서도 올해 3월부터 해서 이런 코딩 에이전트가 워낙 이제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정말 얘네들이 정말 이제 쓸 수 있을 만한가 아닌가 그 가능성 한계 등을 좀 실험을 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순부터 좀 실험을 해서 계속 지금 실험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실험 지금까지의 그 실험 여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네, 발표에 앞서서 제 소개를 조금 더 간단히 하게 드리면 지금 저는 이제 AI 네이티브 컴퍼니 TF 소속으로 이제 작년에는 저희 AI 기반 이제 코드 리뷰, PR 코드 리뷰 툴인 이제 코드버디를 좀 개발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이제 애자일 코치로 한 또 몇 년 동안 저희 사내 이제 팀들 크루들이 일하는 방식, 뭐 협업을 좀 잘 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이런 뭐 오픈워크, 오픈팀, 뭐 애자일 관련 실천법들 교육 이런 뭐 다양한 활동들을 좀 진행을 했었고 그거보다 더 이제 이전으로 좀 돌아가면 다 저희 회사에서 한 겁니다. 더 이전으로 돌아가면 많이들 이제 쓰고 계시는 위키, 뭐 지라, 깃허브 같은 시스템들을 뭐 개발하고 이제 운영하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역할들은 달랐는데 사실 각각의 역할들은 달랐지만 핵심을 다 관통하는 거는 다 아래 이제 키워드였거든요. 그래서 품질, 뭐 생산성, 협업을 뭐 좀 추구하기 위해서 제일 아래쪽에 뭐 협업 개발 플랫폼을 할 때는 이제 도구로서 저 가치들을 좀 추구를 했고 애자일 코치 할 때는 어떤 개발 문화, 프로세스로 접근을 했고 지금은 이제 그 경험들에 더해서 이제 AI 기술까지 더해서 이런 뭐 품질, 생산성, 협업 가치를 여전히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짧게 소개를 마치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 주제는 이제 바이브 코딩으로 좀 시작을 해서 이제 핵심 내용은 이제 카카오의 실험 내용이 이제 주된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카카오의 실험을 결과로 얻어진 뭐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발표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오늘 이 세션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얻어갔으면 하는 그냥 제 목표 골은 AI 활용해서 이제 에이전트를 적극 활용해서 하는 이제 개발이 실제로 이제 어디까지 가능할 건가? 이게 바이브 코딩의 뭐 가능성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실제 이런 뭐 토이 프로젝트나 뭐 프로토타입 만드는 바이브 코딩이 아니라 실제 우리 제품 프로덕션 레벨에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 에이전트가 정말 똑똑하게 높은 생산성으로 품질을 확보하면서 내가 도와줄 건가? 그게 아마 제일 궁금해서 아마 오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얘네들이랑 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함께 협업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세션에서 얻어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많이들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올해 2월 안드레 카파시가 X에서 제일 처음 이제 언급하면서 이제 바이브 코딩이 정말 미친 듯이 확산이 되면서 정말 바이브 코딩이 안 들리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약간 좀 쉬어가는 주제가 아니 신밥 이제 쉬는 게 아니라 신밥 약간 이제 오래된 주제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워낙 이제 트렌드가 빠르다 보니까. 그래서 뭐 안드레 카파시가 말한 바이브 코딩은 그냥 바이브에 몸을 맡기고 지수적으로 변하는 그 변화를 관찰하면서 그냥 코드의 존재조차 잊어버리고 그냥 코딩을 해 나가는. 그래서 코드를 작성하는 주체가 이제 내가 아니라 이제 에이전트가 되는 거고 내가 만들고자 하는 어떤 제품 기능에 대한 부분을 에이전트한테 그냥 말로 내 의도를 설명만 하면 그냥 에이전트가 알아서 그냥 구현해 주는 거가 이제 바이브 코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바이브 코딩이 너무 약간 혼용돼서 좀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순수 바이브 코딩은 이제 안드레 카파시가 말한 바이브 코딩은 코드를 절대 보면 안 되거든요. 그냥 느낌에 몸을 맡기고 그냥 잘 되네. 야, 버튼 좀 더 빨갛게 칠해봐라. 야, 픽셀 좀 맞춰봐라. 이렇게 코드도 안 보고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새는 살짝 이제 이게 에이전트 코딩하고 살짝 겹쳐서 용어가 바이브 코딩이라는 용어가 약간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기는 합니다. 이런 이제 뭐 바이브 코딩이 가능해진 거는 이제 LLM의 이제 코딩 능력이 정말 이제 빠르게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기존의 어떤 뭐 저희 탭 자동 완성이나 채팅 형태의 이제 어시스턴트
보조적인 수단을 넘어서서 이제 에이전트가 등장함에 따라 이제 자율적으로 얘가 코드베이스를 탐색을 하고 뭐 작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여러 코드, 멀티 코드들을 이제 수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수정된 거를 스스로 또 판단을 해서 이거 제가 잘못했네요 하고 다시 또 스스로 또 검토해서 검증해서 또 수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율적으로 뭔가 어떤 큰 단위의 작업들을 이제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런 이제 바이브 코딩이 좀 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는 이제 그래서 어디까지 가능할 건가 이제 이 답을 찾아가는 이제 여정 1시간의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성 한계, 프로덕션 수준에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여기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이거를 이제 개인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런 뭐 에이전트를 적극 활용하는 뭐 개발 문화를 좀 적용하려면 조직 차원에서는 또 어떤 것들 좀 준비해야 될까 이런 것들도 살짝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에 이제 답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3월 중순부터 실험을 좀 설계를 하고 단계적으로 좀 실험을 설계를 하고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페이지 1은 이제 혼자서 그냥 프로타입 수준의 정말 이제 순수 바이브 코딩이죠. 그래서 프로타입 수준의 어떤 제품을 빠르게 좀 만드는 거를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혼자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페이지 2로 이제 넘어가기에 앞서서 너무 괜찮은 거죠. 페이지 1으로 이제 바이브 코딩 해봤더니 그래서 이미 이제 또 저희 카카오에 많은 저보다 더 이제 유능하신 크루들은 이미 또 바이브를 타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어떤 분들이 또 바이브를 타고 계신가 이제 사례들을 또 좀 수집을 해봤어요. 실제 이제 프로덕션 레벨의 어떤 제품 개발은 아니겠지만 어떤 좀 경량적으로 실제 우리가 코드만 짜는 건 아니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좀 업무에 이런 에이전트, 코딩 에이전트를 활용을 하고 있을까 사례를 좀 수집을 하는 과정을 거쳤고 그 다음 단계로 실제 이제 프로덕션 레벨로 실제 이제 저희 외부의 운영적인 프로덕션 제품 단일 팀 대상으로 또 실험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거를 더 확장을 해서 또 다수 팀 대상으로 이제 확장한 실험을 현재 이제 4월 중순부터 준비를 해서 이제 5월 초부터 좀 7월까지 한 11주 정도 일정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2.5가 끝나면 이제 더 이제 확산 소프트웨어 개발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서 코딩 영역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반에 걸쳐서 더 이제 확장해 나가는 단계로 일단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1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월요일 날 이제 저희 TF 주간 회의인데 막 이제 얘기하다가 바이브 코딩이라는 워딩이 바로 나온 건 아니었어요. 이제 요새 이제 코딩 에이전트가 되게 이제 좋아져가지고 막 엄청 개발 잘 몰라도 개발할 수 있다던데 이제 어디까지 가능할 건가? 해서 뭐 유튜버들이나 이런 뭐 AI 쪽 좀 인플루언서들이 하는 이야기들 보면 뭐 다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걔네들이 하는 이야기고 실제 이제 우리 크루가 우리 카카오의 개발자가 요걸 한번 검증을 해 보면 어떨까? 어디까지 가능할지 그리고 어디까지는 안 될지. 그래서 저도 재밌겠다. 그래서 속으로 이제 한 달 정도 하면 되겠지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바로 이제 CTO 보고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월요일인데 다음 주 한 목요일쯤 보고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네. 되게 당황해가지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뭔가 제품을 잘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어쨌든 바이브 코딩 에이전트를 적극 활용을 해서 실험하는 거 그 과정 자체에 대한 이제 실험하고 검증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짧은 타임박스가 더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이게 뭐 제품이 완성이 되든 안 되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의미가 있는 거니까 아직은 멀었다라는 결론이 도출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네 하시죠 해서 이제 딱 일주일 계획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 일단 낚시 앱을 만들었어요. 뜬금없이 이제 낚시 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이시는 등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낚시를 엄청 좋아합니다, 제가. 네. 그래서 일단 뭐 어떤 도구를 어떤 기술 스택을 쓸까보다 이제 일단 만들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 뭘 만들지를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게시판 같은 거 만들 수도 있고 뭐 채팅 앱 같은 거 만들 수도 있겠지만 너무 식상하니까. 그리고 이게 뭐 회사 일이고 실험이지만 제가 좀 더 재미있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평소에 아주 관심 많은 이제 낚시를 주제로 뭘 만들어 보면 좋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어떤 낚시를 이제 출조를 나갈 때 내가 언제 낚시 나가는 걸 예약을 하고 내 장비 목록을 좀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고 등등 관련된 정보들, 날씨 정보들도 좀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낚시 앱을 좀 만들어서 그래서 구현만 한 게 아니라 실제 이제 제품 기획부터 이제 QA까지 일주일 과정을 거쳤고요.
사용한 기술은 이제 플러터, 다트, 이제 파이어베이스 메인 스택으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모바일 앱 개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플러터, 다트 1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파이어베이스도 마찬가지고 머터리얼 디자인 1은 예전에 아마 좀 봤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그래서 기술 숙련도가 빵. 그리고 이 이제 모바일 앱을 이제 싱글 코드 베이스로 이제 안드로이드랑 iOS로 다 만들려고 이제 이것도 모르니까 물어봤죠. GPT한테 뭐가 좋냐 했더니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랑 이제 플러터를 추천을 했는데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제가 또 이제 개발을 또 좀 해봤으니까 자바스크립트는 널리 이제 많이 쓰니까 제가 코드를 보면 그래도 알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냥 모르는 상황을 만들려고 일부러 이제 다트 기반 이제 플러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구는 이제 커서, 아이디는 커서를 메인으로 사용을 했고요. 커서 그 전에 저는 안 썼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 기능도 그 전에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이제 아직 이 실험 전까지는 이제 채팅파, 그래서 챗을 중심으로 이제 개발을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GPT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GPT는 이제 기획자이자 그냥 다 이것저것 잡일 한번 시키고 뭐 물어보고 뭐 의견 같이 나누는 동료. 그리고 이제 커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개발자였는데 디자이너 역할까지 맡겼어요. 그래서 디자인은 다른 애들을 고용을 했다가 도저히 한 3일 만에 포기를 했거든요. 3일까지 이제 7일 중에 제가 3일을 들고 있었으면 엄청 많이 들고 있었는데 디자인 바이브는 결국 성공을 못하고 이제 커서한테 좀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GPT는 뭐 프로젝트 계획하고 아이디어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하고 사용자 스토리 뽑고 그리고 이제 커서한테 이제 개발자한테 우리 이런 거 만들 거야 전달해야 되니까 PRD 만들고 그리고 이제 디자인 관련해서도 이제 디자인 가이드 문서 만들어서 디자인 가이드 문서 만드는 거는 GPT랑 그리고 만든 거는 이제 커서한테 던져줘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PRD는 우리 만들고자 하는 이 낚시 앱 전체의 뭐 설계인 거죠. 요구사항. 각각 이제 여러 이제 화면들이 있을 거고 각 화면별로 주요 기능들, 화면 레이아웃 구성, 컴포넌트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상세한 스펙은 이제 화면 기술서라는 이름을 지어서 이제 스펙이죠. 각각 화면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기획자가 아니니까 또 기획자분 그리고 이제 기획서를 일일이 또 이 와이프레임 그리고 있으면 이제 바이브가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 기획서를 쓰는 활동은 전혀 안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 화면 기술서로 좀 대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상단에는 뭐 검색 바가 있고 그리고 하단에는 뭐 캐러셀로 이제 내 장비 목록이 이제 이렇게 스크롤이 좌우 행 스크롤이 되고 그리고 하단에 뭐 이제 얘는 플로팅 액션 버튼 그 버튼 이름을 처음 알았어요. 몰랐다가 이거 좀 우측 하단에 좀 떠 있는 버튼 좀 그려줄래 처음에는 이랬는데 나중엔 디자인 가이드 문서 찾아보니까 이거 FAB라고 부르는구나 라는 거 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디자인 가이드 또 만들고 화면 스펙도 만들어서 이제 커서한테 전달해 주면 얘가 이제 그거 보고 개발하는 식으로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7일 타임박스 동안 이제 하루짜리 스프린트를 7개 돌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리뷰, 회고, 플랜을 오전에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바이브 코딩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실험이었기 때문에 그냥 막 개발하고 잘 만들어졌네요 라고 보고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 과정들도 되게 좀 잘 좀 기록을 해야 됐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프롬프트 한 거 일일이 하나하나 또 다 떠서 아지트에다가 또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따가 좀 공유 드릴 테니까 좀 참고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딩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SDLC 전반에 일단 AI 협업을 최대한 좀 활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부터 디자인, 설계, 개발, 테스트, QA까지 좀 활용을 하려고 했고 제가 뭘 안 쳤어요. 뭔가 글자 하나만 오타 수정하면 제가 수정하면 되는데 시켰어요. 의도적으로. 그냥 제가 안 하고 무조건 안 하고 다 이제 바이브로 좀 진행을 했고 저는 이제 각각 이제 여러 이제 AI 에이전트들을 좀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역할로 이렇게 좀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만들어진 낚시 앱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제가 이제 낚시를 너무 좋아하는 만들다 보니까 이게 실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이 낚시 앱의 이제 프로덕트 오너가 되어버려 가지고 야 이런 기능도 들어가면 좋겠는데 이런 건 좀 부족한데 이거 디자인 너무 별론데 이거 우리 글로벌에도 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 PO5가 막 살아나면서 쇼츠 탭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 이제 구현까지 된 건 아니고 일단 데모 수준이긴 한데 그래서 이
낚시 내가 출조 사진도 찍고 언제 어떤 배 탔는지 그때 날씨가 어땠는지 어떤 장비가 썼는지 이런 정보들이 다 있을 거니까 그거 기반으로 그냥 AI로 쇼츠 영상 자동으로 생성해주고 그거를 그냥 우리 낚시인들이 좀 볼 수 있게 이렇게 제공을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처음에 이제 계획하지 않았던 기능들도 들어갔고요. 네, 접니다. 네, 스플래시 화면에 제 동영상을 넣고 싶었어요. 분들이 보시기에는 되게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모바일 처음 해보고요. 플러터 처음 해봤어요. 그런 이것저것 그냥 많이 써보려고 했어요. 이제 디자인은 이제 마테리얼 디자인을 유지를 할 때 이런 뭐 캐러셀이나 여러 가지 FAB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디자인 요소들을 그냥 이것저것 그냥 다 좀 말한 대로 좀 잘 되는지 나오는지 해보려고 좀 써봤고요. 이거는 그냥 네 아이프레임 삽입한 겁니다. 저기 윈디 쪽에서 있는 거 그냥 끌고 온 거라서. 그래서 캘린더도 들어가면 좋겠고 구글 맵도 연동을 하면 좋겠는데 맵까지는 네 연동을 못했어요. 그래서 막 이 정도의 그리고 제가 아까 에젤 코치로 일할 때 예, 보십시오. 잠시만요. 네. 제가 에젤 코치로 일할 때 이제 톡 학생증 프로젝트 이제 코치를 한 5개월, 6개월 정도 같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톡 열어보면 여러 가지 뭐 카드들 인증서들이랑 증명서들이 있는데 이제 톡 학생증 카드가 이렇게 딱 떠가지고 이게 뒤집어지는 UI가 딱 그냥 생각이 나더라고요. 딱 개발할 때. 그래서 그 디자인으로 좀 만들어 봐야겠다. 그리고 또 기획자 PO 바이브가 생각이 나서 이거 비즈니스 모델도 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테두리가 색깔이 다 조금씩 달라요. 황금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이거 이제 디자인을 더 입히긴 해야 되는데 이 쇼츠 영상을 올리거나 출조 영상을 남기면 포인트를 주고 그 포인트로 이 낚시 장비의 카드의 테두리를 가차를 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뭐 이제 레어 이제 황금색은 제일 이제 SSR 레벨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더 넣기도 했고요. 그래서 좀 신경을 써서 만든 UI라서 멈추고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대부분의 기능은 그냥 이제 아까 그 쇼츠 영상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실제 뭐 DB 스토리지까지 다 동작하는 램 백엔드까지 동작하는 실제 앱이고 일부 기능은 약간 이제 구현이 안 된 기능들 또 이제 내려가는 기능들은 있긴 한데 대부분 이제 기능들이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이건 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뭐 말로도 설명드리고 또 이제 이 만들어진 제품도 보여드렸는데 과정도 이거는 실제 이제 제가 실험할 때 영상을 뜬 건 아니고 실험할 때는 사실 영상까지 또 다 뜨면서 하기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일단 실험을 할 때는 텍스트로만 남기고 이제 보고서 저희가 이제 월요일 날 하자고 해가지고 다음 주 목요일 날 보고였으니까 제가 월요일까지 7일차로 이제 구현을 마쳤거든요. 아니다 화요일까지.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이제 보고서를 또 써야 되잖아요. 보고서 쓰고 또 영상도 막 뜨고 막 이런 거 하느라고 이건 따로 좀 뜬 거긴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도 좀 한번 볼게요. 네.
아까 뭐 설명드렸던 대로 이제 구현만 그냥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프로젝트 어떻게 좀 진행할지, 어떤 도구 쓸지, 어떤 기술 스택 쓸지 초기 방향 잡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 만들지 제품에 대해서 또 막 기획 회의해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구현 준비하고 프로젝트 세팅하고 이제 구현해 나가고 그리고 구현 얼추되면 이제 QA 테스트 진행하고 우리 프로젝트 진행하는 거랑 똑같이 진행을 혼자서 AI랑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이게 원래 원본은 한 1시간 20분짜리인데 이제 8분으로 막 줄여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서 작업하고 이때까지는 아직 계속 커서까지도 일단 넘어가진 않았고요. 이제 보신 대로 이제 기술 스택 앞에서 정했고 이제 만들 제품에 대해서 이제 아이디에이션 브레인스토밍 하고 사용자 스토리 뽑고 MVP 정하고 실제로 7일 플랜 정하고 이 과정들을 GPT에서 제미나이에서 진행합니다. 그럼 이제 PRD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PRD가 이제 만들어졌고 이제 PRD 만들었고 일단 이제 우리 개발자 이제 커즈한테 가서 한번 시켜보고 올게.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하고 이제 PRD 잘할 거라 믿는다. 네. 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제가 얘네들 도구로 안 해서 진짜 그냥 사람 대하듯이 얘랑 대화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커즈한테 이제 PRD 알려주고 저는 항상 이제 LLM 쓸 때 인사부터 해요. 인사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토큰 많이 든다고. 저는 그래도 이제 인사를 먼저 하고 봅니다. 그래서 인사했더니 이제 PRD 붙여놓고 인사했더니 아 이런 프로젝트 준비하려고 하시는군요. 뭐 해드릴까요? 하고 이제 뭐 순서대로 이제 초기 구조 잡고 그래서 1번부터 하자 해서 이제 진행을 또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다가 얘가 이제 그 플러터 관련된 뭔가 이런 뭐 공통 위젯이나 컴포넌트 그리고 디렉토리 구조 요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다시 또 이제 기획자한테 가가지고 GPT한테 가서 야 얘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막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GPT 커서한테 위임할 부분들은 위임하고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디자인 가이드도 이제 또 필요하겠네. 그래서 디자인 가이드 마크다운 파일을 또 만들어서 전체적인 이제 디자인 이제 통일을 해야 되니까 준수해야 될 가이드 문서를 이제 만듭니다. 디자인 가이드까지 만들고 이제 실제 이제 다 됐죠. 전체 PRD도 만들어졌고 디자인 가이드도 있고 이제 각 화면에 대한 이제 상세 내용만 있으면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초기 세팅하고 디렉터들이 이제 막 쭉 만들어졌죠. 그 이제 각 화면에 대해서 이제 아까 PRD에서 처음에 이제 브레인스토밍 할 때는 이제 유저 스토리 한 문장 정도 수준만 나왔거든요. 그걸로 이제 시키면 얘가 엉뚱한 상상을 하면서 막 이상하게 이제 개발을 하겠죠.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이 화면에 대한 로그인 버튼은 네모내야 되고 뭐 모서리는 좀 둥그스름 해야 돼. 그냥 예시로 실제로 이렇게 하진 않았고요. 이제 예시로 그냥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이런 이제 각 화면 단위로 상세한 이제 스펙 문서를 GPT랑 제미나이랑 같이 이제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일단 뭐 채팅으로만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상세한 내용들, 이제 뭐 탈퇴에 대한 내용들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화면 기술서 파일을 만들어 보세요라고 건방지게 저한테 시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네가 캔버스로 만들어라라고 이제 시키고, 네, 이제 캔버스에서 이렇게 만들고 이 캔버스에서 이제 살짝 뭐 다듬을 부분들은 좀 다듬어서 이제 커서로 옮겨갑니다. 커서로 가면 이제 PRD 디자인 가이드 그리고 인증 그리고 프로필 화면에 대한 이제 상세 스펙 문서가
이제 세 개의 이제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반으로 이제 개발해라라고 하면 이제 쭉 구현을 해줘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왼쪽 파일 디렉토리 트리 안 열어보죠. 에디터도 그냥 거의 접어놓고 전혀 안 보죠. 아예 코드를 안 봤습니다. 존재를 다 잊어버리고 세팅창을 거의 절반 이상으로 키우고 작업을 했습니다. 뭐 에러가 나면 야라고 하면 저는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러 나는데 화면이 뻘게 막 그리고 이제 에러 로그들을 다 끌고도 되는데 이제 끊는 것도 귀찮아서 막 어쩌고 저쩌고 에러 이제 한두 단어 정도만 이런 에러 어쩌고 저쩌고라고 에러가 나는데 라고 하면 또 본인이 알아서 컨텍스트 선택해서 다 찾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전체를 내가 일부러 또 다 끌어서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다음부터는 계속 반복이에요. 이제 화면 단위로 화면 기술서 만들고 바이브하고 또 그다음 이제 완료됐으면 또 그다음 화면 기술서 만들고 또 바이브하고 그거 이제 계속 반복이었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화면 단위로 이제 만들다 보니까 디자인 가이드가 있지만 화면 사이에 뭔가 디자인에 대한 통일이 약간 불일치한 일관성이 없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또 조금씩 이제 맞춰주고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이제 남은 일차 동안 계속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반복을 하다가 네. QA 쪽도 물론 이제 테스트를 다 시킬 수는 없겠지만 일단 내가 뭔가 이리저리 해봐야 되겠지만 뭔가 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뭐 이런 기능들 뭐 눌러보면서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테스트 시나리오를 한번 TC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자. 사실 우리 지금 PRD 그리고 화면 단위에 화면 스펙 문서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죠. 코드 다 있잖아요. 던져주면 TC 엄청 잘 뽑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얘한테 이제 시키기 전에 그냥 TC 뽑아줘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상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 프롬프트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GPT한테 이런 거 우리 개발자한테 시킬 건데 어떻게 시키면 좋을까라고 이제 GPT한테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네. 자세한 내용은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안녕 커서 현재까지 구현된 기능들에 대한 뭐 QA 테스트 시나리오를 생성해줘. 그래서 참고 자료는 뭐 화면 기술서나 소스 코드 다 참고하고 목표는 구현된 기능들이 화면 기술서의 이제 스펙 일반적인 사용자가 기대치에 맞게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그리고 이제 해피피스랑 중심으로 작성을 하되 뭐 필수적인 예외 케이스들도 다 좀 점검을 해라. 그리고 테스트에 대한 기능은 이런 것들이 있고 출력 형식은 이렇다라고 프롬프트 형식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좋네. 그래서 그냥 이거 그대로 끌고다가 이제 우리 개발자한테 시키죠. 시키니까 이제 주르륵 만들어줍니다. 탐색을 하고 그냥 마크다운으로 또 채팅창에 그냥 뱉길래 파일로 만들어서 이제 내가 봐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뭐 이제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게 또 뭐 한 50개 정도 TC를 뽑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뭐 다 또 테스트를 해볼 수는 없고 그냥 몇 개 정도만 또 테스트를 해보는 정도로 해서 이제 테스트를 마무리를 하고 네,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좀 진행을 했고요. 더 자세한 로그는 이제 아지트에 제가 날짜별로 실제로 프롬프트까지 다 좀 작성을 해놨어요. 지금 이제 1일차 건데 1일차 때 이제 제가 했던 작업들 1일차 때 이 작업들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계획 만들고 PRD 만들고 UI 플로우 접고 이제 플러터 개발 환경 세팅하는 것들을 이제 1일차에 다 했고 이게 이제 제가 제일 처음 이 프로젝트 실험을 하면서 제일 처음 GPT한테 날렸던 프롬프트였어요. LLM AI 도구를 활용해서 이제 개발하기 위한 전체 과정 관련 도구들에서 좀 정리 좀 해주라. 그래서 막 하길래 뭐 AI 제품 만드는 건 아니고 실험할 거야라고 했더니 이건 딥 리서치로 좀 돌렸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개발 라이프 사이클 상대로 뭐 기획 단계에서 UI 디자인 그리고 뭐 프론트 백엔드 그리고 빌드 배포 DB
과정에서 이제 이런 AI 도구들이나 이런 것들 이제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사용자 스토리도 뽑고요. 이거는 그 저기 GPT랑 그 대화 그대로 그냥 끌고 온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기술 스택 보시면 리액트를 추천을 해줬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리액트를 선택을 하지 않았고, 아래쪽에 그리고 그냥 제가 그냥 생각했던 느낀 점들을 사실 실험 끝나고 나면 또 다 잊어먹을까봐 그냥 계속 매일매일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는 것들을 이렇게 로그를 다 남겼어요. 그리고 이제 UI, UI도 계속 커서는 이제 빨리 개발이 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우리 빨리 코드 짭시다 이러길래, 야 아직 UI 설계도 안 나오는데 뭔 코드를 짜겠다는 거냐 막 이렇게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디자인에 대한 실패담도 한 2일차 때 제가 손으로도 그려가지고 도구한테 줘서 야 이대로 좀 잘 그려봐라고도 하고 프롬프트로도 하고, 그리고 그냥 UI 이 와이프레임 도구 가지고 일일이 한 땀 한 땀 하다가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해서 포기하고, 예, 그 과정을 3일차까지 제가 디자인을 포기를 못하고 3일차까지 엄청 여러 많은 시도를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아지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이제 페이지 1의 이제 결론은 일단은 너무나 강력했어요. 생산성 측면에서 시키면 정말 빠르게 꽤나 완성도 높은 수준으로 내가 시키는 대로 꽤나 잘 나오니까. 그리고 코딩 지식, 개발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가능하네. 비개발자들도 해볼 수 있겠네. 그리고 역할이 이제 코드를 작성하는 주체가 아니라 이제 그거를 내가 어떤 거를 작성해야 될지를 얘한테 알려주고 그거를 이제 검토하는 역할을 더 많이 하게 되는구나. 그리고 때로는 사실 이제 AI가 창의적이지는 않죠. 지금은 많은 것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근데 저보다는 창의적일 것 같아요. 걔가 아는 게 저보다 훨씬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낚시 앱을 구현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실제로 이제 회원 가입을 하고 나서 내가 자주 가는 선호하는 뭐 어떤 선호하는 낚시 장르나 낚시 위치 이런 것들을 좀 입력을, 그리고 이제 닉네임 같은 것들도 좀 약간 이 단계 스텝 단위로 좀 입력을 받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얘한테 설명을 해야 될까 하다가 우리 저거 있잖아요. 마법사 모드. 예, 마법사 모드로 이런 추가적인 정보를 입력하게 해줘 했더니 오우 이렇게도 만든다고? 그러니까 생각 외로, 예, 또 AI의 창의적이지 않은 또 창의성을 확인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코드를 만드는 행위는 너무나 이제 값싼 과정이거든요. 너무나 빠르게 값싼 비용으로 코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들고 마음에 안 드는 거를, 좀 이상한 코드를 그걸 또 붙잡고 막 수정하려고 고치지 않아도 돼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얘가 실수했던 부분을 그거 실수하지 않게 룰을 더 추가를 하거나 맥락이 부족했으면 맥락을 좀 더 넣어서 다시 만들어 하는 게 훨씬 더 초기 완성도도 더 높고 비용도 낮고 스트레스도 덜 받습니다. 그래서 롤백 너무나 쉽고 빠르게 좀 아니다 싶으면 돌아가면 되거든요. 반대로 이제 한계점은 적어도 이제 뭐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도 만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좀 지식은 필요하겠더라. 아까 뭐 FAB, 캐러셀도 약간 부끄럽지만 용어는 이제 뭐 들어서 옛날 알고 있었는데 요거 할 때는 그게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낚시 장비 이렇게 가로로 스크롤 하는 거를 이제 얘한테 디자인 시킬 때 네모난 카드처럼 생겼고 사진이 상단에 크게 있어. 그리고 아래쪽에는 텍스트로 좀 적혀 있고 가로 스크롤이 되면 좋겠네? 라고 시켰더니 구현을 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코드를 까보니까 정말 제가 시킨 그대로 그냥 네모난 박스를 구현을 하고 사진을 그 위에 올리고 텍스트를 붙이고. 근데 그거를 제가 디자인 지식을 알고 있었다면, 그리고 이제 이런 컴포넌트들에 대한 용어, 이제 캐러셀이라는 용어를 알고 있었으면 캐러셀로 구현해 하면 정말 코드도 깔끔하게 나올 거고 프롬프트도 막 이렇게 안 해도 될 거고, 이런 뭐 디자인적인 부분이든 개발적인 부분이든 어쨌든 최소한의 이제 미니멈 바이블 날리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실질적인 지식이 있어야 잘 시킬 수가 있으니까. 예. 안 그러면 내가 그거를 막 내가 아는 지식으로만 막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디자인에 실패를 했어요. 저는 이제 디자인 지식이 전혀 없으니까 이거를 정말 저는 사진 만드는 거랑 영상 만드는 거랑 프롬프트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리고 이제 코드를 안 봤는데 한 4일차 정도 되니까 그래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다트를 제가 모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개발자 짬밥이 있으니까
대충 보면 그래도 얘가 괜찮네 아니면 정말 엉망이네 정도는 그래도 알 수는 대충 이제 감은 있으니까 개판으로 짜놨더라고요. 정말 개판으로 짜놨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구나. 그래서 일단 품질에 대한 부분들은 꼭 확인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프로덕션 레벨에서는 절대 그냥 순수 바이브 코딩, 코드에 대해서 전혀 쳐다보지도 않고 관리 개입도 하지 않은 상황의 바이브 코딩은 절대 프로덕션에서는 사용을 할 수 없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리고 초반에 이제 아예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사실 성능 낮은 모델로 그냥 이제 커서의 오토 모드로 놓고 시작을 했거든요. 잘해요, 빠르고. 근데 점점 이제 코드 베이스가 커지고 이 컨텍스트도 길어지니까 얘가 이제 헛소리를 하기도 하고 잘 못하기도 하고 헤매더라고요. 헤매는. 그래서 이런 복잡해진 코드 베이스 그리고 길어진 컨텍스트를 좀 잘 관리를 해야 얘랑 또 잘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명확한 이제 룰, 규칙들. 사실 처음에 커서 쓸 때는 규칙 아무것도 안 정했어요. 그냥 한국어로 응답해라. 그 커서 처음 깔 때 그 언어 하면 자동으로 그 프롬프트가 설정이 되거든요. 리스판드 인 코리안, 리스판드 인 한국어로 아마 설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커서 룰 하나만 딱 설정이 되어 있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룰은 최대한 처음에 저는 작성 안 하고 시작을 하는 편이긴 해요. 시작할 때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얘가 자꾸 이제 시키지도 않은 커밋 하겠습니다. 커밋 하겠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지 마.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룰로 좀 정해야겠다. 그래서 사용자가 커밋 하라고 할 때만 커밋해라 라는 룰이 그 다음 룰로 이제 추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관련된 룰도 좀 들어가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룰들이 되게 좀 중요하겠다. 그래야 얘랑 좀 쓸데없는 핑퐁도 안 하고 명확한, 또 굳이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제 룰의 기본적인 정보들도 정의를 해 놓으면 얘가 또 그거 참고해서 좀 수행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강점 한계들을 통해서 이제 얻은 핵심 인사이트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명세, 규칙, 이제 지속적인 계획 검토. 그래서 명세는 우리가 이제 무엇을, 왓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가 만들 것, 만들 제품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세를 작성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규칙이나 명확한 지시는 이제 하우에 대한 부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거를 이 에이전트한테 명확하게 좀 지시를 해야겠다. 그리고 명세와 규칙, 지시가 명확하더라도 아직 뭐 AI는, LLM은 가끔씩 또 딴소리 하기도 하고 없는 소리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시키지도 않은 일을 막 해버리기도 하고요. 일례로 제가 어떤 특정 펑션을 하나를 수정을 하고 펑션이 특정 이제 그 UI를 좀 머터리얼 디자인 3에 맞게 막 수정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레이아웃을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 대로 네모난 박스에 사진이 있고 뭐 텍스트가 있는 거야. 이제 그거를 이제 머터리얼 디자인에 실제로 플러터 예시 코드 컴포넌트를 가져와서 이제 리팩토링 하는 거를 시켰는데, 그래서 이거 이렇게 수정해 줘. 그리고 마침표를 점을 찍고, 그리고 전체적인 구조들도 좀 리팩토링을 해줄래? 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 의도는 그 화면 내의 특정 그 이제 모듈에 대해서만 리팩토링 하고 레이아웃 다시 좀 깔끔하게 하드코딩 하지 말고 막 픽셀로 때려 박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였는데, 제가 중간에 점을 찍었잖아요.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레이아웃도 이렇게 좀 확인해서 구성해줘 했더니 이 뒤쪽 문장을 제가 작업하고 있는 코드 영역이 아니라 그냥 전체 코드 베이스로 얘는 인식을 한 거죠. 그 대상 주어를 제가 지정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다 막 고쳐버리더라고. 야, 멈춰라 하고 이제 멈추고 롤백 다시 해서 이제 하고, 이 주어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명확하게 작업할 대상에 대한 지시, 그리고 무엇을 할지에 대한 거, 어떻게 할지에 대한 프롬프트를 되게 명확하게 잘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이트들을 좀 얻을 수 있었고요.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이 떠오르죠. 바이브 코딩 괜찮네. 요거 실제 뭐 프로덕션 개발은 아니더라도 뭐 좀 가볍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이제 조사를 좀 해봅니다. 그래서 조사를 좀 해봤더니 이제 뭐 개발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제 비개발자, 저희 이제 기술 전략 비개발 이제 스태프분도 실제 이제 개발을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비개발자 중에 바이브 코딩을 제일 잘하는 분이 슈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이런 영어 한글 키보드 변환기도 디자인 바이브가 넘치네라고 저는 처음에 느꼈어요. 이걸 보고 나서.
그리고 뭐 모메이드 라이브 에디터, 뭐 워드 클라우드 이런 것들 생성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바이브 코딩으로 직접 이제 구현을 해서 업무에 활용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if 갖고 참가자 선정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그냥 손으로 한 게 아니라 슈가 이제 바이브 코딩으로 개발을 해서 사용을 업무에 이제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케이스들은 다 이제 아지트에 제가 이미 뭐 공유 드린 부분들도 있고 아마 보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뭐 MCP 요새 엄청 핫하죠. 그래서 MCP 사내 이제 레지스트리를 이제 비즈니스 클라우드 이제 후크가 금토일 하루 2시간씩 6시간 만에 구현을 했어요. 지금 고객 지금 저희 그냥 사내 메인 레지스트리 된 것 같아요. 지금 사내 도구들에 대한 MCP 서버들이 하나 둘씩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이 레지스트리로 다 이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프라의 이제 핀즈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프라 쪽 FE 개발자세요. 이제 인프라 도구들의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을 담당하는 분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희 카카오에서 이제 사내 도구 기반 MCP 서버를, 물론 이제 오피셜한 MCP 서버는 아니었지만 MCP 서버를 제일 먼저 좀 개발해서 공유한 개발자. 처음에는 바이브로 만든 줄 몰랐어요.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MCP 아지트랑 이제 카카오 릴리즈 MCP 서버도 그냥 바이브 코딩으로 뚝딱 일단 만들었다고 하시고, 빈즈는 실제 이제 업무 FE 개발, 인프라 쪽 FE 개발한 업무에서도 이 바이브 코딩, 에이전트 코딩을 정말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클린 플랫폼의 허셜 같은 경우는 이런 분류 모델에 대한 좀 성능 개선하기 위한 이제 실험, 그리고 그 실험을 리포팅하는 뭐 시스템 개발을 또 바이브 코딩으로 구현을 하셨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다 저희 바이버크 아지트에 가면 자세하게 아주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페이지 1 그리고 1.5 되게 괜찮네. 그냥 뭐 토이 프로젝트에서만 잠깐 써먹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실무에서도 충분히 생산성을 좀 확보를 할 수 있는 괜찮은 수준이다라는 거를 좀 확신을 했고요. 이제 다음 질문은 이제 프로덕션.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 제품 개발하는 거에도 괜찮아? 가능해? 라는 이제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페이지 2 이제 실험을 바로 연이어 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브 코딩의 이제 한계들, 품질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극복하고 실무에 실제 어떻게 좀 뭐 적용했을 때 좀 실효성을 발휘할 건가 이제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핵심 검증 영역은 당연히 이제 품질이 제일 우선이었고요. 이제 품질이 확보가 안 되면 생산성 뭐 아무 필요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품질, 그리고 이제 품질은 좋은데 생산성은 뭐 기존이랑 뭐 비슷비슷해라고 하면 사실 또 굳이 쓸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생산성도 당연히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검증 영역으로는 저희 개발자들이 코딩만 하지는 않잖아요. 이제 지라 이슈도 따야 되고, 지라 이슈 상태도 변경을 해야 되고, 뭐 기획자가 또 댓글 남기면 그거 또 댓글도 남겨야 되고, 그리고 개발 다 완료되면 이제 PR도 만들어야 되고, PR에 이제 리뷰 남겨주면 그거 검토해서 또 댓글도 남겨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에이전트랑 엮어서 이제 MCP로 엮어서 아이디를 에이전트를 벗어나지 않고 지라에 접속하지 않고 깃허브에 접속하지 않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작게 우선은 이제 뭐 저희 위키, 지라, 깃허브 정도로 또 연동해서 이게 정말 이렇게 MCP로 연동해서 썼을 때 효과가 있어? 괜찮아? 라는 걸 이제 검증을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LLM도 뭐 클로드, 뭐 GPT, 그리고 뭐 제미나이 여러 이제 좋은 모델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에이전트도 마찬가지죠. 커서도 있고, 뭐 기타 코파일럿도 있고, 클로드 코드 등등등등 정말 이제 많은 에이전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게 제일 좋지? 아니면 뭐 또 장단점이 있나? 이런 것들을 또 비교하는 검증하는 것도 이제 페이지 2에서 좀 진행을 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페이지 2는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2는 저희 사내 이제 오픈소스 검증 플랫폼인 이제 올리브 플랫폼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요. 올리브 플랫폼은 저희 사내에서 시스템 운영하기도 있고 외부 대상으로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기반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험 참여 인원은 이제 3명의 오픈소스 기술 조직의 이제 올리브 플랫폼을 담당하는 개발자. 그래서 주니어 백엔드 개발자, 미들급 백엔드 개발자, 시니어 FE 개발자 3분이 참여를 해주셨고, 에이전트 사용 경험 3분 다 거의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의 이제 리더나 동료 크루들이 이제 관찰자로서 또 이분들이 하는 거 또 관찰을 또 했고요. 리뷰도 해주고, 저는 이제 페이지 1.5의 어떤 제 경험들, 이렇게 써야
할 때 좋다. 이렇게 얘가 뻘짓할 때는 이렇게 회피 기동을 좀 하면 좋다라든가 이런 팁들도 전해드리고, 그리고 실제 이제 과제 방향 설정하고 이런 리포트 작성하고 하는 것들을 좀 돕는 역할로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과제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하는 뭐 신규 기능 개발, 버그 수정, 리팩토링, 뭐 마이그레이션 테스트, 리뷰 이런 그냥 일상적인 개발 업무를 실제로 이제 진행을 했고, 측정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오픈소스 기술 조직은 이미 이전부터 이제 스토리 포인트 기반의 어떤 업무 규모 추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다 이제 정성적으로 좋네, 괜찮네, 생산성이 좋아졌네가 아니라 실제로 정량적으로 스토리 포인트 기반으로 좀 측정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품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정성적으로 실제로 동료들의 리뷰, 근데 대신에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걸 동료들이 다 알고, 그러니까 그 실험을 통해서 개발한 바이브로 개발한 그 피처가 올라왔을 때는 아마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아마 동료들이 검토를 해줬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동료 검토 그냥 다 통과했고 지금 다 프로덕션 배포가 이제 나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품질 생산성 검증, 업무 흐름 검증, 그리고 LLM 에이전트 검증하는 이제 3개 트랙을 동시에 병행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일단 2배 해서 그 전에 이제 백엔드에 이제 파이썬의 디펜던시를 좀 분석하는 애널라이저를 이제 확장하는, 기존에 이제 파이썬은 분석이 안 됐었는데 파이썬의 이제 디펜던시도 분석하는 애널라이저 모듈을 이제 추가하는 백엔드 기능인데 한 2일에서 3일 정도 걸릴 것 같다. 기존에 추정하던 그거에 의해서 라고 했는데 하루 만에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미들급 개발자분이 개발을 하신 거고, 오픈소스에 이제 컴포넌트들을 이제 등록을 하는데 이런 이제 CSV 파일을 이용을 해서 이제 컴포넌트 목록들을 업로드를 하고 등록하는 기능. 그래서 프론트랑 백엔드 다 구현이 필요한 거고, 이제 주니어 한 3년차 정도의 개발자시고 백엔드가 메인이시고, 그래서 이것도 한 3일에서 5일 정도 걸릴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2.5일. 그리고 이제 FE 마이그레이션은 이 백오피스 어드민, 이제 올리브의 어드민 플랫폼이 지금 앵귤러로 되어 있는데 이제 리액트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근데 마이그레이션을 뭐 2.5일 만에 다 했다는 아니고요. 그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한 이제 초기 세팅 작업을 한 5일 정도 걸리겠다 했는데 2.5일 만에. 그리고 이 FE 개발자분은 오픈소스에 합류한 지 이때 한 2주도 안 됐어요. 올리브에 대한 백그라운드, 도메인 지식 전혀 없고요. 그리고 앵귤러, 레거시 앵귤러, 리액트만 해보셨고 앵귤러도 백그라운드 경험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또 생산성 발휘하면서 이거는 그냥 감이 아니라 실제 이제 추정하던 거를 바탕으로 일단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품질 수준은 이제 PR 리뷰 다 이제 동료 리뷰 통과해서 이제 배포하고 있고, 마이그레이션은 지금 아마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MCP도 저도 이제 제가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요거 써보세요 하고 세 분에게 전달을 드렸거든요. 일단 지라 들어갈 일이 없고 GitHub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에이전트를 하다가 요거 지금 개발 다 했으니까 완료로 상태로 바꿔줘. 그리고 커밋하고 푸시하고 디벨롭으로 머지않은 PR 만들어주라. 그리고 이거 어차피 전 뭐 실험하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PR 만들고 그냥 머지도 바로 해줘 라고 하면 그냥 엔터만 이제 쭉쭉쭉 치면 그냥 알아서 그냥 에이전트에서 다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편하네. 그래서 빨리 다른 우리 사내 도구들도 좀 연동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에이전트 LLM은 사실 이제 원툴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 이제 코틀린 같은 경우에 이제 커서에서 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 따라 구독형 모델을 쓰지만 좀 사용량이 부족해서 뭐 API를 직접 연동을 해서 또 써야 되는 상황들도 있고, 그래서 뭐 성능이나 비용, 사용성, 트레이드오프가 분명히 좀 있구나. 그리고 개인 선호도도 좀 차이가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들의 이제 공통적인 피드백. 옛날로 이제 못 돌아가겠어요. 네. 가려면 가겠지만, 물론 하라면 하겠지만, 옛날로는 이제 가기 힘들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오픈소스 기술 조직장의 이제 뭐 바이올렛도 다양한 영역에서 일단 뭐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을 좀 입증을 했고, 팀원들이 되게 즐겁게 이 실험에 또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실험하고 이제 과제 뭐 할지 이제 정하고 나서 하루도 안 돼서 이 실험 참여자한테 우리 좀 미팅 좀 해요 하는 거야. 왜 갑자기 하루도 안 됐는데? 이거 도저히 못 해먹을 정도로 못 하겠다는 건가? 해서 되게 내심 이제 걱정을 하고 미팅을 했는데, 요 제일 앞에 이 기능이었던 것 같아요. 하루 만에 다 해버렸대요. 다음에 뭐 하지?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뭐 어떤 거 하면 될까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오픈소스 기술 중에 하반기에 하려고 막 묵혀놨던 기능들도 땡겨와서 이제 구현하기도 하고, 네,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이제 단일 팀 실제 이제 프로덕션 레벨에 이제 단일 팀 3명의 개발자로도 이제 검증을 좀 했어요. 그럼 이제 그걸 다음 이제 확장을 좀 더 해봐야겠죠. 근데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더 이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좀 있겠더라고요. 일단 3명이라서 페이지 2는 3명이라서 제가 그냥 회의에서 이건 이렇게 쓰시면 되고 막 가이드도 해드리고 했는데 이걸 또 확장을 해야 되면 제가 뭐 일일이 또 뭐 해드릴 수도 없는 거고 다양한 도메인, 다양한 언어, 다양한 환경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도구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좀 자율적으로 탐색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적정한 비용 선에서 뭐 누구는 뭐 인텔리제이를 꼭 써야 되니까 인텔리제이 플러스 뭐 클로드 코드를 쓴다던가 우리는 커서를 쓰는데 한 달에 뭐 프리미엄 요청은 500건밖에 안 돼서 뭐 하루면 다 쓰니까요. 500건 정도는. 그래서 API로 엮어서 실제로 API 비용 어느 정도 지불하면서 좀 쓰고 싶은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뭐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가이드에 대한 것들도 좀 체계로 정리를 해서 일단은 이전 실험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서 좀 공유하고 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제 MCP나 이런 뭐 환경 인프라 관련해서도 MCP로 엮으니까 일단 되게 좋다. 그래서 빨리 우리 사내 시스템들 뭐 클라우드 환경이든 모니터링 환경이든 얘네들도 다 에이전트랑 엮으면 실제로 에이전트랑 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지겠구나. 그래서 빨리 좀 개발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아직 이제 성장하고 있는 이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아직 엔터프라이즈에서 적용하기 위해는 뭐 인증이나 보안 관련된 분들이 좀 취약한 부분들이 아직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고민이 또 좀 필요하겠다. 지금 열심히 이제 고민하고 구현들을 해나가고 계시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규모도 더 확장을 해봐야겠다. 뭐 프로덕션에서 하긴 했지만 한 팀 3명 뭐 자바 코틀린 기반 그리고 리액트 기반에서 해봤다고 전체가 다 2배가 될 거야 이렇게 막 일반화해서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다양한 기술 스펙, 스택, 다양한 팀 환경으로 이제 좀 더 확장해서 실험을 해봐야겠다라고 이제 페이지 2.5를 준비를 합니다. 2.5는 이제 AI 마일리지 제도를 현재 이제 시범 운영을 좀 진행 중에 있고요. 이제 2.5 참여하고 있는 한 100명 정도의 크루들이 뭐 월 일정 비용 한해서 뭐 구독형 모델이든 실제로 이제 사용한 만큼 내는 모델이든 그런 것들을 이제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이제 사용을 하는 이제 시범형 이제 마일리지 제도를 제안을 드리고 요거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제가 그 챗GPT 아직 통해서 공유를 얼마 전에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페이지 1, 2에서 이제 경험한 것들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런 이제 에이전트 코딩 가이드북도 이제 만들어서 카카오 깃허브 공동체 깃허브에다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얘도 바이브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6가지 원칙. 그래서 원칙 같은 경우 뭐 어떤 에이전트를 쓰던 어떤 기술 스택을 쓰던 뭐 주니어든 뭐 시니어든 상관없이 그냥 에이전트와 함께 코딩을 할 때 그냥 항상 지켜야 될 6가지 원칙. 이 정도 원칙은 꼭 따랐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좀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사람이 어쨌건 책임의 주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더라고요. 이거 GPT가 짰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마추어도 아니고 학생도 아니고. 네. 그래서 GPT가 짰는데요는 절대 변명이 될 수 없고 결국 그 사람 개발자가 다 이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 책임은 개발자가 지고 AI가 만든 코드들 당연히 이해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했는데 프로덕션에 나가면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거 못 고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원칙과 6가지 원칙 그리고 이 원칙을 실천하기 위한 29가지 6가지 카테고리의 29가지 실천법을 또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뭐 시작하기 쪽은 이제 에이전트 어떤 거 써야 되는지 도구별로 간단한 가이드랑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놨고요. 그래서 이런 가이드들도 만들었고 그리고 사내 이제 MCP 레스트리 아까 훅이 6시간 만에 만든 거 처음에 이제 몇 개 없다가 지금 이제 하나씩 올라오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뭐 저희 위키지라랑 깃허브 그리고 카카오 릴리즈도 이제 카카오 릴리즈 담당 부서에서 이제 공식 MCP 서버를 이제 올려주셨고 지금 저희 쿠버네티스 뭐 와치 센터 저희 마이워크 많이 올라왔네요. 그것도 그리고 뭐 TS 콕 그리고 저희 단축 URL도 리모트 MCP로 올라왔네요. 얘는 그래서 아마 상반기 중으로 아마 많은 MCP 서버들이 여기 레지스트리에 아마 등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좀 보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규모 실무 실험은
40개 과제 100명 이상의 크루가 지금 이 2.5 실험을 5월 초부터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또 사용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실험이 이제 끝나면 이제 다음 단계, 이 실험 결과에 따라서 이제 다음 단계는 더 이제 확산을 해 나가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AI 네이티브 개발 문화가 이제 카카오 전체로, 그리고 이 개발 코딩하는 영역뿐만이 아니라 SDLC 전 영역에 걸쳐서, 그리고 뭐 오른쪽에 이제 제일 마지막 운영 모니터링 쪽은 제가 말이 좀 꼬이네요. 이제 길어지니까 이제 옵저버빌리티는 오후에 소리 이제 옵저버빌리티 어떻게 바뀝니다라는 주제로 오후에 또 세션이 있죠. 그래서 이 전체 영역들로 점차 이제 단계적으로 좀 확산해 나가는 단계, 규모로도 깊이로도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이제 실험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미 깊숙하게 이제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이 AI 에이전트는. 그래서 사실 얘가 뭐 우리 동료가 될 건가, 얼마 전에 또 뭐 MS에서 또 뭐 6,000명을 레이프했다고 막 이런 이야기들도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미래에 우리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런 준비를 해야 될까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다 똑같아요. 이제 해외 빅테크의 주요 이제 전문가들, 전문 이제 테크 리더들도 하는 이야기들이 다 똑같거든요. 점점 더 이제 AI의 개발 주도권이 점점 더 강화되고 AI 에이전트로 위임하는 비율이 점점 더 많아지거든요. 어시스턴트까지는 위임이라고 사실 말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에이전트가 등장하게 되면서 사실 이제 위임의 범위가 조금씩,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에이전트로 도는, 얼마 전에 코덱스 CLI 말고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그 위임의 범위가 이제 한 걸음 더 나갔죠. 물론 이제 저는 써보지도 못했는데 써본 분의 말을 이거는 아직은 뭐 좀 그렇긴 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변화의 흐름은 이미 이제 당연한 사실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개발자 역할은 이제 변화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 상세 리서치 자료는 이것도 좀 관심 있으시면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쓴 건 아니고 제미나이 2.5의 이제 딥 리서치로 좀 썼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마지막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그 앞에 이제 보고서에서 얘가 코에볼루션이라는 단어를 딱 쓰더라고요. 코에볼루션, 좋은데. 그래서 공진화, 저 이제 같이 함께 진화하는 거. 그래서 이제 AI는 개발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역할을 바꾸고 역량을 증강시키는 공진화의 이제 파트너다. 라고 믿고 싶어요. 모르겠지만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솔직히 저도 일단 그렇게 믿고 싶고, 그리고 이제 카카오의 이런 이제 실험을, 이런 공진화의 가능성, 방향성을 외부에서 누군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빅테크에서 뭐 테크 리더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 크루들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나가는 중요한 여정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자의 사실 전문성은 AI 에이전트 시대는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코드를 작성하는 능력이 아니라 범위가 아마 더 넓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만들지에 대해서도 더 고민을 해야 될 거고, 개발자들도 반대로 이제 기획자들도 좀 더 들어올 수도 있겠죠. 구현의 영역으로 이제 바이브 코딩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AI를 얼마나 잘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느냐가 주된 개인의, 조직의, 회사의 경쟁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이제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이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화면당 화면 디자인 명세서를 작성하더라도 화면과 화면 사이에 룩앤필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는 어떻게 맡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 이제 삽질도 많이 했고, 처음 이제 해보니까. 근데 LLM이 제일 잘하는 거는 예시 주고 그대로 해라 뭐 하면 정말 똑같이 잘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화면 만들 때,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최대한 다양한 UI 요소들을 좀 써보려고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화면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화면 만들 때 일단 화면 기술서를 썼지만 그 앞에 만들었던 화면을 그대로 예시 코드로 다 던져줬어요. 이 디자인, 이 레이아웃, 이룩앤필을 따라해서 만들어라. 그렇게 시키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되게 이제 좋았던 게, 머터리얼 디자인 3의 디자인 시스템이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디자인 요소들
컴포넌트들 예시들 그리고 그 컴포넌트의 이제 디자인 뭐 얘가 마우스 오버됐을 때 뭐 클릭했을 때 이런 상황별로 다 예시 디자인이 있고 플러터 예시 코드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탐색을 했죠. 요거 해야겠네. 이런 디자인으로 해야겠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예시 코드 끌거다가 요 스타일로 해줘.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도 한번 봐볼게요. 헨리가 주셨습니다. 스파게티 코드는 명령을 통해서는 개선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프로젝트 초기 룰에 명시해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될까요? 라고 주셨습니다. 이 바이브 코딩, 에이전틱 코딩을 하는 분의 공통적인 말이 얘가 이제 헤매기 시작한다. 사실 그 상황들을 아마 누구나 겪게 될 거거든요. 답이 안 나와요. 막 갑자기 뭐 라이브러리 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라이브러리의 버전을 그냥 지가 낮춰버린다던가 아니면 코드를 해결하면서 계속 뱅글뱅글 도는 거죠. 이렇게 고쳤다가 안 되니까 또 이렇게 고쳤다가 또 고쳤다 계속 제자리 걸음. 사실 그런 상황이 되면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처음에 이제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처음에는 모델도 성능 낮은 모델을 썼다가 클루드 소넷 3.7 썼다가 싱킹 이제 맥스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도 정말 깊게 생각하라. 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생각을 해서 모든 컨텍스트를 다 참조해서 잘 고쳐봐라. 막 이렇게 시켰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정말 그런 상황일 때는 그냥 돌아가서 이 문제가 되는 상황을 사전에 회피할 수 있게 먼저 제시를 해주는 게 제일 유효했습니다. 이게 처음에 뭐 어떤 코드를 만들어서 한 75% 정도까지 완성도를 만들었어요. 근데 좀 꼬여 있어서 얘를 80까지는 올려야 돼요. 근데 그 5%를 올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수학 체감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다시 돌아가 가지고 프롬프트랑 뭐 명세들을 좀 잘 만들어 가지고 다시 시키면 그냥 한 방에 85가 그냥 빵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은 감 써보시면 감이 딱 올 겁니다. 얘가 지금 이제 헤매는구나 라고 하면 돌아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세들을 더 자세히 해주고 룰을 더 해서 다시 시작하는 게 더 빠릅니다. 이미 꼬인 상태에서는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제가 만든 이 슬라이드도 바이브 코딩으로 만들었거든요. 바이브 슬라이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얘도 길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빠져나올 수 없는, 더 이상 이제 수정할 수 없는 지경에 걸쳐가지고 한 14장까지 한 세션에서 만들고 더 이상 이제 이 복구 불가한 상태까지 가겠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면. 그래서 멈추고 새 세션 만들어서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 2개 세션으로 만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AI들이 이게 이제 컨텍스트가 길어지면 아무래도 이전 맥락들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파악하지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꼬인 상태에서 문제를 회피하는 게 너무 좀 힘들어하기는 하고요. 근데 반대로 좀 더 괜찮았던 케이스, 아까 저기 쇼츠 영상, 이게 플러터 유튜브 플레이어라는 모듈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해서 하는데 계속 로딩만 돌고 플레이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로딩만 되는데 고쳐줘라고 했더니 아이프레임으로 막 바꿔버리고 막 다르게 바꿔버리고 막 해서 아이프레임은 또 그게 안 나오니까 UI가.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얘가 요 문제를 이제 웹에서 이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하더니 검색을 해봤더니 이 플러터 그 유튜브 플레이어 모듈이 사실 제가 테스트할 때는 그냥 플러터를 웹에서 띄워서 테스트를 했거든요. 개발할 때는. 웹에서는 그렇게 무한 로딩되는 이미 노은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걔는 굳이 수정을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였었는데 처음에 이제 그거 고치려고 엄청 헤맸거든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플레이 안 되지? 아이프레임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얘는 시키면 계속 뱅글뱅글 돌고 버전 낮추고 아이프레임 시도하고 야 아이프레임 하지 말라고 하면 또 딴 거 했다가 또 좀 지나면 또 아이프레임 시도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피터 질문까지 받고 일단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아지트로 답변 드릴게요. 네. 바이브 코딩 관련 기록하신 아지트 공동체 접근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제가 공동체 어디시죠? 거의 다 지금 열어 놓기는 했거든요. 이제 주요 공동체들은 혹시 이제 접근 안 되시면 저 메시지 주시면 제가 추가 안 된 공동체면 제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일단 발표해 주신 베니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베니 감사합니다.